최근 BJ 박수온 님이 악플러에게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악플러는 AOA 미나를 괴롭혔던 그 악플러와 동일 인물임이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건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악플, 안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명 아가리 파이터라고 해서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리 파이터 대처법과 멘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꼭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아니신 분도 끝까지 봐주세요. 전에 나를 찾아줘 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내용은 아빠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괴로워서 직장을 관두고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내용인데요. 계속 몇 년을 그렇게 헤매다 정신을 차려야지 라는 생각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이 시작될 때쯤 문자 하나가 띵동 하고 옵니다. 땡땡 휴게소에서 윤수가 빵을 먹고 있어요 해서 윤수하고 비슷해 보이는 아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냅니다. 이 아빠는 그 문자를 받고 면접을 망치고 미친 듯이 운전해서 그 휴게소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호객님 설마 리얼 오는 건 아니지? 키키키. 경찰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을 잡았더니 초딩이었어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재미로 했다. 진짜 올 줄 몰랐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허무하죠. 한 방송에서 악플러들을 모아서 실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악플을 다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재미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냥 사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않고 말한 말에 우리는 생각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악플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고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제가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빨리 지울게요.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전부 그냥 한 말이고, 이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 딱 한순간에 기분에 취해 작성한 글이고 이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J 박수온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가 미나에게도 악플을 달았듯이, 이 사람은 나에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냥 돌아가면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기억도 못할 말을 그냥 뱉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예인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악플이나 안티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존재감도 없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죽건 말건, 내가 뭘 하던 말건 전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연예인도 악플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그만큼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구독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영상의 조회수가 많을수록 악플이 많이 달린다. 그리고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유독 악플이 많이 달린 영상은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죠. 즉 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당연히 많다라고 여기면 돼요. 만약에 나는 지금 너무 편해, 악플, 안티 전혀 없어, 너무 편안한 상태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르막길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내리막길은 어때요? 너무 편하고 쉽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나를 시샘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면, 아, 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악플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걱정이다 라고 했고요.
처음 싫어요가 표시됐을 때는 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와, 드디어 내가 싫어요가 생겼어. 드디어 진정한 유튜버가 됐어. 왜냐면 싫어요가 달렸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다라는 증거잖아요.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는데 이수진이라는 치과 의사신데 이분은 동안 외모로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이 악플을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수진님은 그래, 흥행에 성공했어 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악플과 흥행은 짝꿍이에요. 이걸 먼저 받아들이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떤 유튜버는 텐션 좀 올려봐요 라는 댓글을 보고 힘이 쫙 빠지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조금만 텐션을 업 시키면 내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라는 긍정의 피드백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을까요? 네, 내가 좋아요. 이렇게 상대를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약한 댓글은 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즉시 해소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한 댓글에는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플러가 미나에게 꺼져 땡땡아 라고 했는데 저라면 어디로 꺼질까? 라고 답글을 남길 것 같아요. 말장난에는 말장난으로 그 사람 수준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말을 받아칠 때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받아치는 거죠. 또 다른 유튜버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멍청한 년. 그럼 저는 이렇게 답글을 남길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알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20대부터 강의를 쭉 해왔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짓궂은 장난, 성희롱 등 굉장히 많은 상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수위가 더 높은데요. 이때 강사가 얼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 그냥 교육생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할수록 이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말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는 말 받아치기 기술이 점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강사가 연예인보다 더 심한데 연예인인 악플을 혼자 글로 보지만 강사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말로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멘붕이 왔지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재밌으라고. 그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좀 재밌네요. 제가 근데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서 시선을 확 돌려버리죠.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그냥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강사처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실시간으로 악플을 보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악플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고 차단하면 되죠.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안티들을 겪으면서 점점점 멘탈이 강해지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아가리 파이터들이 많으신 분들은 점점점 멘탈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지금 멘탈이 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약한 말은 내 맘 편하게 좋게 해석을 하시고요. 심한 말은 한번 받아쳐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악플러들이 실제 댓글을 남길 때 그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볼 거라는 생각보다는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댓글을 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들은 그냥 댓글 좀 세게 달면 이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눌러주잖아요. 그 재미에 그냥 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악플을 달면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악플러들도 몸살려 가면서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유튜버 리섭이 악플러에게
영상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 너 직업은 있냐? 라고요. 그 밑에 네, 악플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너무 웃겼는데, 악플러들은 이렇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받지 마시고요. 이수진님과 리섭님처럼 긍정적으로 또는 강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턴 어떤 악플을 보더라도 어떤 불편한 말을 듣더라도 좀 더 강한 멘탈로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